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혁신안이 진통 끝에 통과됐지만 비주류가 결사항전을 예고하는 등 내용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하기로 함에 따라 운행 횟수 감소 등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외제차를 골프차로 부순 차주에 대해 판매점 측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치명적인 상해를 당하는 중증 외상 환자가 1년 중 가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과 결부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혁신안이 비주류의 퇴장 속에 박수로 의결됐습니다. 비주류 측은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며 결사항전을 예고하고 있어 당 내홍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기명 투표를 요구하는 비주류의 퇴장 속에 공천혁신안이 투표 없이 박수로 만장일치 통과됐습니다. 혁신안이 부결될 경우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했던 문 대표는 일단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탈당을 말하고 분당을 말하는 그런 분열과 갈등을 끝내야 합니다. 갈라진 야권을 통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혁신안 통과 과정에서 쌓인 당의 갈등과 내홍은 더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중앙위가 문 대표의 진퇴 결정 자리로 변질됐다며 참석하지 않았고 박지원, 김동철, 권은희 의원 등 지역의원 상당수도 무기명 투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 퇴장으로 항의 표시를 대신했습니다. 박혜자 의원 등 일부 의원들도 예견된 수순이라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비주류 측은 나아가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며 주류 측의 일방적 패권주의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패권주의와는 정말 결연히 맞서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고의 혁신은 우리 당의 통합이에요. 계파 갈등을 끝내자던 혁신위 활동이 되려 불을 붙인 격인데 문 대표의 재신임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또 한 차례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이 예고되는 등 새정치연합의 내홍 사태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혁신안이 통과는 됐지만 새정치연합의 민낯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신당 창당 세력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등 야권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고성과 반발 속에 통과된 공천혁신안.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의 골만 확인한 만큼 당장 비주류 측의 반발 등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친노계파 청산과 문재인 대표 사퇴를 촉구하며 탈당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박주선 의원을 비롯한 신당 창당 세력의 행보도 관심사입니다. 주류 측의 밀어붙이기식 강행 처리를 비판하며 이미 신민당 창당을 선언한 박준영 전 전남지사와 공조나 연대 등 본격적으로 야권 재편을 위한 이합 집산이 시작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신민당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아니면 신민당과 민주당의 통합이 됐건 저는 이분들은 같이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추석 전후 창당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천정배 의원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천 의원은 새정치연합으론 혁신도 어렵고 혁신으로 살아남기도 어렵다며 안철수 의원에게 새판 짜기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야권 재편의 움직임 속에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 의원들의 주판을 튕기기도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결정이 당 재건과 정권 교체를 위한 미랄이 될지 탈당 행렬과 신당 창당 등 야권 분열의 신호탄이 될지 아직은 그 결과를 가늠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합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어제 열린 지부장 회의에서 서행 운전과 지정속도 운행, 승강장 주정차 규정 준수 등 준법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경우 배차 간격 지연과 일일 총 운행 횟수 감소가 초래돼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노조 측은 이미 파업이 가결된 만큼 광주시와 사측이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출퇴근 시간 부분 파업으로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사정 야합 규탄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임금 피크제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고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며 비정규직법을 개혁하는 것은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노비 문서와 다를 바 없다며 임전무퇴의 각오로 투쟁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이나 아침 공기도 쌀쌀합니다. 현재 광주가 16.8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여기에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공기는 더욱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낮에는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광주가 2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의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에너지밸리 구축 사업을 지원할 에너지밸리 센터가 어제 첫 삽을 떴습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수인 기자입니다. 에너지밸리 구축 사업을 지원할 에너지밸리 센터가 빛가람 혁신도시에 들어섭니다. 혁신도시의 에너지 공기업과 광주시, 전라남도 등이 200억 원을 투자해 짓게 에너지밸리 센터는 2년 뒤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50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구축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역할입니다. 창업이나 보육이나 또 R&D 지원 등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어떤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너지밸리 센터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은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취지입니다. 초반에 들어오기가 이제 주저주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정부가 많이 이제 나서서 지금 뒷받침을 해주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올해 기업 유치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순항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지원군들의 도움으로 가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한전 자회사들이 자유총연맹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한전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전의 화력발전 자회사들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전 산업개발과 4천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이 같은 수의계약을 통해 자유총연맹이 대주주인 한전 산업개발이 401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공무원, 민간 전문가들이 포럼을 열고 빛가람 혁신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부실하고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도 미진하다며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정을 어겨가며 밥살용 수입사를 저가에 방출한다는 신정훈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해명 자료를 내고 공매 가격을 시중 도매 가격의 70% 이상으로 정한 농식품부의 규정은 고추와 마늘 등 정부 비축사업 대상 품목에만 적용되고 수입쌀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제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의원은 유통공사가 규정을 어겨가며 수입쌀을 저가에 방출해 수학기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치명적인 상해를 당하는 중증 외상 환자가 1년 중 가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는 퇴근 시간과 저녁 시간이 가장 취약한데 무엇보다 긴급 이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28살 김모 씨는 이달 초 퇴근길 교통사고를 당해 장이 파열됐습니다. 다행히 복통 증세가 있어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응급수술을 받은 덕분에 위중한 상황을 피했습니다. 소장 출혈이 보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래 가면 환자 생명에도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중증 외상은 김 씨처럼 교통사고나 추락 등의 이유로 뼈가 여러 군데 동시에 골절되거나 출혈이 많이 또는 뱃속에서 일어나는 외부 충격에 의한 큰 사고를 말합니다. 전남대병원이 최근 5년 동안 중증 외상 환자 2,5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동안의 환자가 1년 전체 환자의 30%를 차지했습니다. 가을을 맞아 행락철 산행과
수학철 영농 활동이 크게 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6시대가 가장 많았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사이에 환자의 29%가 몰렸습니다. 외상의 원인로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고 추락과 보행자 사고로 인해 중증 외상을 당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빠른 이송이 일단 중요합니다. 흔히 골든아워라 해서 1시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빠른 수혈과 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중증 외상 환자의 66%는 사고 발생 3시간 안에 최종 치료를 받았고 5년간 환자의 생존율은 85%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자신의 벤츠 차량을 골프채로 부순 차주에 대해 영업 방해 혐의로 고소를 했던 판매점 측이 갑자기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누구를 위한 경찰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차량 AS에 불만을 품고 리스로 구입한 벤츠를 골프채로 부순 차주가 벤츠 판매점 진출입로에 차를 세워둡니다. 판매점은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며 차주를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가 이틀 만에 돌연 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고소 취하와 상관없이 차주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업무 방해 혐의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존중하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차를 갖다 두고 그냥 키를 뽑아가지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통로를 막아버리고. 예, 그것이 이제 업무 방해가 되는 거죠. 경찰은 이 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다만 고소가 취하된 만큼 처벌 수위는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리스 계약을 한 캐피털 업체가 차주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재물 손괴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주는 업무 방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벤츠 판매점 앞에서 항의 시위를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증거도 너무 많이 저는 제출했고요. 더 많은 증거를 내기 위해서 더 노력할 거고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차주는 다음 달 13일까지 벤츠 판매점 앞에 집회 신고를 내놨다며 비슷한 처지의 벤츠 차주들과 함께 공동 보조를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가 광주 전남 연구원장 인사청문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는 광주시 의원 5명과 전라남도 의원 5명이 참여하는데 광주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가 공동으로 청문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질문 내용 등에 따라 시도광역의회가 비교될 수 있어 청문위원들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허성관 광주 전남 연구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전라남도 의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정부가 중국 연수도 중 숨진 공무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자체에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중국 길림성에서 연수도 중 버스 추락사고로 숨진 고 김철균 서기관을 비롯해 공무원 9명의 운구나 장례 비용, 항공료 등을 광주시 등 해당 지자체가 맡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예비비를 편성해 8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했고 조문객 식사 비용 등은 지원 근거가 없어 유족들이 부담했습니다. 더욱이 행자부는 사고 이후 유족들과 한 차례 면담도 갖지 않는 등 외면하고 있어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복통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양교육지원청과 광양시 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저녁 급식 이후 학생 28명이 복통과 설사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증세가 심각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14일 급식실에 보관하고 있던 음식물과 학생들의 가건물 등을 수거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다른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인 A씨는 지난달 24일 광산구 우산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58%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임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교재가 우편향적이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순 사건의 폭동으로 5.16을 혁명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불편한 역사적 사실들을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중앙경찰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찰 윤리 교재. 지난 1948년 발생한 여순 사건을 폭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반란군이 경찰서 등을 파괴하고 인민을 학살했다는 설명만 있을 뿐 수많은 민간인이 경찰과 군인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90% 민간인 희생자 부분들이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순 사건의 총체적인 진실들을 알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쿠데타 또는 군사정변으로 불리는 5.16은 정권 교체의 정당성을 함축하고 있는 군사혁명으로 언급됐고 유신 독재 붕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부마 민주항쟁은 부마 사태로 폄하됐습니다. 6월 항쟁 기간을 경찰의 대표적 순환기로 표현하며 피해 내용을 세세히 밝히고 있지만 보도연맹 사건 등 경찰과 관련된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은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해당 과목은 경찰 학교 입교생 전원이 수강하는 필수 과목. 결국 매년 수천 명의 신임 경찰관들이 편향적이고 그릇된 역사관에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 지나치게 역사가 왜곡되거나 본편향적이거나 또 이게 경찰 중심적인 그런 서술이라고 저희가 보는 거죠. 이와 관련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교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무안의 한 마을 양식장에서 장어가 잇따라 폐사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은 인근 지방도공사에서 진행되는 발파 작업을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무안의 한 장어 양식장. 수조에 들어간 지 채 5분도 안 돼 죽은 장어 20여 마리를 건져냅니다. 7월 말부터 폐사가 눈에 띄게 늘면서 하루 3차례 점검에 보통 1-200마리씩, 많게는 500마리까지 폐사하고 있습니다. 매일 가슴이 무너집니다. 매일 가슴이 무너지고 진짜 애서 고생해서 키우고 내 새끼같이 키우는 고기인데 한 마리라도 죽어도 가슴이 아픈데. 인근 6개 양식장에서도 치어가 먹이를 먹지 못하고 폐사하는 등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전라남도가 발주한 몽탄 1로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지난 2010년부터 진행 중. 주민들은 전문기관의 검사에도 질병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 6월 시작된 발파 작업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재평가, 환경 재평가의 요구가 지어지질 않고 그 막무가내식으로 지들 자체 공사를 계속 진행해 버리니까 저희는 1년 사업이거든요. 시공사가 용역업체에 의뢰해 발파지에서 가까운 2개 양식장에서 수중소음을 측정했지만 주민들은 양식 전문가도 없이 진행된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 제가 볼 때는 자연 폐사 정도 됐어요. 영양 검토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주민들이 전문 학과가 있는 대학과 함께 영양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전라남도는 단 하루 동안 영양 평가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학으로부터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한번 이제 민원인들이 그렇게 민원이 소음이 온다 하니까 발파할 때 그럼 한번 보자는 것이 있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공평하게 전부 다 한 번에 혼소심 해가지고. 양식장 업자들은 전라남도를 상대로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스포츠들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또 한 번 위기를 넘겼습니다. 연패에 빠지며 한화의 6위 자리마저 내줄 뻔했는데 이 선수들의 고른 활약 속에 승리를 챙기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기아는 올 시즌 한화전을 9승 7패로 마무리했습니다. 5강 싸움에서 살아남느냐 뒤처지느냐 기아의 운명을 가를 한화 16차전. 해줘야 할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면서 연패를 끊어내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먼저 에이스 양현종이 팀을 구했습니다. 8일 만에 선발 등판한 양현종. 경기 초반 홈런을 포함해 장타를 맞으며 위기를 맞았지만 6이닝을 3실점으로 막아내며 최근 부진을 끊어내는 호투를 선보였습니다. 타선에서는 집중력을 발휘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김민우가 연속 도루에 성공하며 귀한 동점을 만들어내고 최근 득점 기회에서 범타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겼던 김주찬과 필히 호흡을 맞춰 경기를 뒤집는 한 점을 만들어냅니다.
기아 5강 싸움에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철벽 불펜은 역시나 무실점 투구를 펼쳤습니다. 최영필, 심동섭이 마운드를 든든히 떠받들며 역전에 힘을 실어줬고 마무리 윤성민이 한 점차를 지켜내며 중요한 시기에 팀 승리를 가져오는 28번째 세이브를 올렸습니다. 저한테는 매 경기가 중요한 순간이고 그리고 지금 5강 싸움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렇게 기분 좋게 세이브를 올리게 돼서 특별히 마무리 투수가 이렇게 피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1점 차였기 때문에 정면 승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투구했던 것 같습니다. 기아는 현재 롯데 한 게임 차 뒤진 채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7위 SK와는 한 게임 차입니다. 오늘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기아와 KT의 마지막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기아의 선발이 임준혁, KT는 엄상백 선수인데요. 기아는 지난 엄상백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꽁꽁 묶이며 승리를 내준 바 있습니다. 오늘 승리를 챙기며 지난 패배를 서력하고 5위에 바짝 다가서길 기대해봅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아침 공기도 제법 쌀쌀합니다. 현재 광주가 16.8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낮에는 27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도가량 더 올라 다소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에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이 시각 출근길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장성이 14도, 영광 한평 15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순천 28도, 광양 27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더워지겠고요. 당분간 일교차 크고 완연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